네, 안녕하세요. 제 12회 키리 보험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보험연구원 보험법 연구실장 백영화입니다. 오늘 이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다음 달인 8월 중에 그 해당 수정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양형 기준에 이제 보험 사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변호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 수료하시고 이제 판사로 업무를 시작하셔서 이제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쳐서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 변호사님 특히 치과 의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치과 의사 출신 최초의 법관이라는 그런 대단한 이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하 변호사님 앞으로 오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에 근무하는 하태영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몇 분 늦었는데 귀하신 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김영대 검사님께서 뭐 보험사에 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 그 슬라이드도 그렇게 많은 양을 만들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고 하니까 어, 약간의 이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 사기에 관한 양형 기준을 이번에 만들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속 지금 요청하고 많은 여론을 전달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발표한 정확한 얘기는 이제 보험 사기 양형 기준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보면서 조직적 사기와 보험 사기 등을 포함시키겠다, 그러니까 포섭시키겠다, 이런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였지, 그 보험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지금 입장도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여론을 이렇게 수렴해서 그 필요성을 양형위원회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마치 양형위원회가 지금 당연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양형기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오해하시면은 그건 조금 약간 언론 보도도 조금 너무 이렇게 한 발 앞서서 좀 보도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팩트와 다르다라는 점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보험 사기 양형 기준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보험 사기 특수성은 이미 방금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일단 그 보험 사기라는 말에는 그동안은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보험금 관련된 사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2016년에 이제 그 특별법이, 이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보험 사기에 관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해서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그 구성 요건을 조금 구체화해서 이제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해서 하는 것이고, 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좀 요건이 들어가 있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뭐 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방금도 말씀 주셨듯이 보험 사기가 워낙 증가되고 있고 또 지능화, 집단화, 폭력화되고 있는 부분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험 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일반 사기와 다른 좀 특수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법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고의 사고, 허위 사고, 그 보험 사고 등의 유형이 이제 특별법상 보험 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그 2018년부터 그 2000, 뭐맨 아래를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무려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적발 인원이 10만 명이 넘고요. 우리나라 인구와 경제 인구를 생각했을 때 이 단일 범죄로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적발이 되고 그 피해 금액이 1조가 넘는다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 5년 동안 이제 범죄 통계를 보면 양형 기준이 따로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에서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5년간 그 약식 명령, 그러니까 벌금으로 그냥 재판 없이 끝나는 거 말고 실제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구공판 사건 기준으로 6,200건이나 이루고 있습니다.
뭐 보험 사기의 특징은 뭐 형법상 사기와 다르다라는 부분은 여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뭐 보험금의 청구라는 어떤 행위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면이 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보험사기 특별법을 만든 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2016년 전과 후에 이제 그러니까 공소시효 등이 다르고 해서 2016년 전에 이루어진 보험 사기와 그 후에 이루어진 보험 사기에 이제 일반 사기를 뭐 그 전은 일반 사기, 후는 보험 사기를 적용해서 좀 찢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게 법정형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강화된 벌금형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일반 사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보험 사기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이제 벌금은 이제 상한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징역형은 그 법정형이 동일해요. 그래서 보험 사기 특별법의 징역형이 일반 사기보다 더 높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보험 사기는 일반 사기든 5억 원이 넘어가면 또 법정형이 동일해져요. 일반 사기도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특별분상보험 사기에서의 법정형이나 특경법상 법정형이 동일해서 사실 법정형은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을 합니다. 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원인 중에 뭐 2016년에 처음 보험 관련 특별법이 생겼고 그 양형 기준은 훨씬 그 전에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제 보험 사기에 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겠지만 이렇게 법정형이 동일하다라는 것도 이 보험 사기의 양형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를 못 느낀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년간 보험 사기의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그 뭐 20년, 21년, 22년 뭐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뭐 22년만 보시더라도 그 자유형에 보시면 뭐 유기징역의 비율이 그 사기와 보험 사기를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보험 사기에서는 유기징역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집행유예는 당연히 더 많고요. 그리고 재산형을 보시면 일반 사기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안이 한 7.3% 정도에 불과한데 이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거의 한 40%에 육박을 합니다. 따라서 이 통계만 놓고 보면 일반 사기에 비해서 이제 보험 사기가 징역형 선고 비율도 낮고 실형 비율도 낮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뭐 이 원인을 저희가 생각을 할때 그럼 과연 법원이 이 보험 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정말 인식을 못하고 보험 사기를 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냐?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통계를 보면 보험 사기에서의 편취 금액이 일반 사기의 편취 금액보다 소액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 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개인이 하는 보험 사기와 일반 사기를 뭐 비교해 보면 보험 사기 금액이 좀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재판으로 갔을 경우에 징역형이 아니라 이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뭐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뭐 최근에 많이 했던 사건 중에 사실은 이제 의사들을 변호해서 그 보험 사기, 뭐 실손보험 사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사건을 제가 많이 변호했는데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실손보험 사기가 집행유예가 나면 의사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벌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금을 받으면 3개월 정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집행유예가 받으면 취소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판사들이 어, 뭐 잘못을 했지만 이런 거 가지고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벌금형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재산형의 비율이 이 보험 사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 어쨌든 이 통계 결과만 놓고 보면 보험 사기가 일반 사기에 비해서 어, 이 처벌이 좀 경하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 사기 범죄에 관해서 별도 양형 기준 유형을 분리할 필요성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 사기와 일반 사기의 차이점인데요. 아까 뭐 말씀을 이미 주셨다시피
제가 느끼는 이 보험 사기의 특징은 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률상 피해자 말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참 여럿인 것 같아요. 일단 법률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 고의 사고 같은 걸 일으켰을 때는 예를 들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교통사고에 관계된 사람도 역시 피해자가 되죠. 뭐 교통사고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를 유발해서 사고를 내서 자기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사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뭐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경우를 사실 개인적으로 당해본 적이 있어요. 좀 억울하게. 그리고 더 넓게 추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보험 사기는 피해자가 보험회사, 보험 사고에 관련된 피해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개인 피해자, 국민 전체 이 모두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법에는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기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인 보호법익은 개인이겠죠. 피해자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게 크겠지만 보험 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목적 외에 이 보험제도 그 자체의 존재 이유와 를 또 보호하는 그런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행위 태양 차이는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아까 말했듯이 이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 별도 범죄가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형위원회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직적 사기의 양형 기준을 적용하면 어차피 다 포섭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 보험 사기가 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절반 넘는 범죄는 개인들이 그냥 뭐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개인들이 범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조직적 사기 범죄 유형에 포섭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험 사기만의 좀 특성을 반영해서 뭐 별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든가 그것이 무리라면 보험 사기의 특성을 반영하는 양형 인자만이라도 좀 포함을 시켜달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이제 그 요청 사항인 거죠. 이제 하나씩 한번 그 차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뭐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보험 사기 일반 사기 양형 기준에서는 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감경 요소로 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사기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범죄에서 어떤 이 죄가 중하냐 안 중하냐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의입니다. 고의. 적극적 고의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소극적 고의를 가지고 했느냐.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좀 적극적 고의에 기해서 했다라고 보고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 그냥 어떤 해야 되는데 안 함으로써 인한 부분은 약간 소극적 고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그 형법학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적극적 고의를 더 중하게 보고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고의를 좀 경하게 보는 경향이 뭐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인 게 아니라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일부러 안 해서 속인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속인 것보다 조금 경하게 보자라는 취지로 감경 요소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험 사기에서는 그게 좀 달라요. 그 옛날 무슨 CF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작위도 어떤 적극적 고의를 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론적인 면에서도 이게 자기냐 부작이냐라는 부분이 사실 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그 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있다, 뭐 보험을 여러 개 드는 경우에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을 든 적이 있느냐라든지 아니면 기왕증이 있느냐라든지 하는 부분에 없다라고 체크를 하는 거는 그건 부작인가요? 그건 적극적으로 없다라고 체크를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에 있어서의 고지 의무 미이행은 미이행은 단순히 계속해도 돼? 그러니까 소극적 기망이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고지 의무 미이행을 보험 사기에서 감경 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예로 보험사 현행 이제 사기 범행 양형 기준은 가중 요소로 이와 같이 불특정 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뭐 특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괘씸하게 봐서 이런 경우는 더 가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사기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예요. 뭐 보험회사가 취약한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무슨 인적 신뢰관계를 쌓고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보험 사기에서 이런 지금 이 가중 요소를 적용할 일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험 사기의 특징에 맞춰서 보험 사기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가중 요소가 좀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이제 앞에 부분만 얘기를 하면 이런 보험 사기는 지금과 같은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서 이제 별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양형 인자만이라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양형위원회는 뭐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별도 유형으로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좀 조심스럽고 좀 소극적인 이제 그런 입장이다라고 이제 현재까지 좀 보여집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법원에 제가서 그 양형 그 운영 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 지원단으로 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형위원회 의사 전달과 의결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양형위원회에 보면 이제 법원 위원들이 계시고 검찰 위원들이 계시고 학계나 소비자 단체 위원들이 계시고 이렇게 직군별로 그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형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법원 위원분들은 원래 법 판사의 그냥 특성이 그렇습니다. 뭔가 판사의 재량을 침해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양형 기준은 처음 탄생부터 판사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판사의 재량을 침해한다. 근데 반면에 검사님들은 자꾸 판사가 재량권 양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기 때문에 뭔가 판사의 양형 재량권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타협안으로 나온 게 지금 양형 기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형 기준에 뭔가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거나 이걸 세분화하는 거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판사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법원 출신 위원들은 다 반대합니다. 반면에 검사 출신 위원분들은 그런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세분화하는 거에 다 찬성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서로 그런 이제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안으로 보통 양형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제가 확인한 분들은 뭐 대부분 법원 출신 분들이시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는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뭐 그렇더라도 저희가 계속 그 필요성을 좀 역설을 하고 뭐 정 안 되면 정말 양형 인자만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형 인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양형 기준표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법조인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뭐 그럼 양형 기준표가 뭔지 잘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히 잘 모른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좀 전혀 예정이 없이 제가 양형 기준표를 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이게 양형 기준표예요. 이 범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알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사기가 일반 사기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분이 돼서 유형이 1부터 5유형까지가 되어 있죠.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범죄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는 결국 돈 액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1억 원부터 300원까지 사이에서 이 5개 등급으로 1유형부터 5유형까지를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감경 영역, 기본, 가중 영역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각 영역은 6월부터 1년 6개월까지 1년이라는 폭이 존재를 합니다. 어,
따라서 만약에 사기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그러면 3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10억이면 3유형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양형인자를 봅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게 양형인자인데 여기 특별 양형인자, 여기 일반 양형인자 있죠. 특별 양형인자는 일반 양형인자보다 엄청 중요한 양형인자예요. 그래서 일반 양형인자 10개가 특별 양형인자 하나를 못 당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양형인자는 이 영역에서 감경, 기본, 가중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특별 양형인자 중에 여기 감경 요소가 있고 가중 요소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감경 요소가 하나 있는데 가중 요소가 2개 있어요. 그럼 플러스 1이죠. 특별 양형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특별 양형인자가 가중 요소가 많으면 이 가중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양형인자에서 감경 요소가 많아요. 그럼 이 감경으로 가는 거고요. 2개가 같거나 가중 요소도 없고 감경 요소도 없으면 이 기본 영역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특별 양형인자는 이 감경으로 갈지 기본으로 갈지 가중으로 갈지를 결정을 해요. 그런 일반 양형인자는 뭐냐면 이 각 영역에서 아까 여기를 보시면 6월에서 1년 6월까지 1년의 텀이 있잖아요. 그럼 이 6월을 할지 8월을 할지 10월을 할지 이 안에서 뭘 어느 형을 결정을 할지를 선고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판결 땅땅 하면서 너 몇 년 얘기할 때 그 형을 정하는 거를 일반 양형인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양형인자는 판사가 아주 막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특별 양형인자 못지않게 중요한 양형인자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특별 양형인자로 반영하겠다? 그게 안 됩니다. 양형 기준표에 기재된 양형인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양형인자는 여기 없는 것도 자기가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사기에만 특화될 수 있는 양형 가중인자나 감경인자가 있다고 하면 이왕이면 특별 양형인자에 넣는 것이 좋고요. 특별 양형인자에 저희가 가중 요소로 많이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나중에 이 양형이 기본 영역에서 가중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형이 세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특별 양형인자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 양형인자를 많이 집어넣거나 감경 요소로 될 수 있는 것을 제외만 할 수 있다면 일반 사기 양형인자에서 통상적이면 기본형에서 결정이 될 것을 가중으로 넘긴다든가 감경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을 기본 혹은 가중으로 넘길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양형인자도 실제 판사가 선고하는 그 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알고 이제 어 그러니까 저희는 다 아니까 그냥 막 설명을 드리는데 그걸 모르고 들으시면 아마 이게 뭐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아마 뒤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보험 사기에 좀 적용될 수 있는 양형인자를 보면 이제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가장한 경우 우리 같은 통상 그 보험 사기를 뭐 3가지 정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고의 사고, 허위 사고, 뭐 이제 사고 내용 조작. 근데 다 보험 사기지만 고의 사고로 갈수록 당연히 범죄의 질이 나빠지고 중해지는 거고요. 사고 내용 조작은 실제 발생한 사고의 어떤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좀 바꿔주는 그러니까 뭐 문서로 치면 문서 위조로 좀 변조에 해당하는 거니까 위조가 변조보다 더 세잖아요. 뭐 그런 거와 같은 거여서 어떤 범죄의 경중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고의 사고가 왜 중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없던 사고를 일부러 유발했잖아요. 교통사고를 일부러 유발하고 특히 뭐 실수로 역주행하는 차들을 일부러 보고 있다가 막아서 뭐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하면 일부러 방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남편 뭐 먹는 거에 뭐 독을 탄다거나 이런 게 다 고의 사고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도의 범죄를까지 추가를 하는 것이고 그 고의가 매우 적극적이 되죠. 그리고 그런 별도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따라서 사실 가장 최악의 보험 사기는 고의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중 요소로 설정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고의 사고, 허위 사고, 사고 내용의 조작 순으로 가중 감경 요소에 반영하는 면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보험 가입 시부터 보험 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이제 가입하는 경우. 자, 뭐 이 경우도 일단 그 여러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다 향후 이 보험금을 내가 낸 보험금보다 더 많이 받아먹겠다라는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험 든 사람이 그냥 아무런 보험 사고 없이 보험금만 내고 끝날 일은 없겠죠. 어떠한 형식으로든 보험 사기를 이렇게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처음부터 계획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렇게 많이 보험을 든 사람들은 보험 사기를 유발할 동기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의 어떤 그 피해액도 증가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도 이제 가중 요소로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아까 고의 사고하고 뭐 비슷한 건데요. 어떤 부수적인 범죄가 수반된 경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살인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은요. 살인죄는 비난 동기, 그러니까 동기에 비난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살인은 다 나쁘지만 동기에 참작할 만한 경우가 있고 동기가 더 나쁜 살인이 있어요. 똑같은 살인 중에서도. 그런데 보험 사기는 동기가 불순한 살인이라고 해서 살인죄에서 가중 요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해범죄와 손괴범죄에서는 상해범죄와 손괴범죄는 이 보험 관련된 부분이 가중 요소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해와 손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뭐 그 양형 인자로 반영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부수적인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를 보험 사기 쪽에서 양형 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범죄로 뭐 살인, 특수상해 등도 있지만 뭐 음주불명은 있고요. 뭐 또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사들이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의사들이 좀 협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뭐 허위 진단서 작성, 의료법 위반, 특히 이제 심평원을 상대로 해서 보험금 부당 청구하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게 만약에 그 별도의 부수적인 범죄가 어차피 기소가 됐다. 그러면은 그 형법상 경합범이라고 그래서 그 범죄 자체가 어차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자체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 보험 사기에서 별도의 가중인자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는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법조인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제 수사 실무에 또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별도 범죄가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 사기만 기소가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별도 범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가중 요소로 반영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건데 뭐 의료인, 뭐 자동차 정비업자, 보험 모집인, 손해자동사, 보험회사 직원 등이 관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직업들은 특히 의료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업무에 관해서 매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되죠. 그런데 일단 이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일단 판이 커지고요. 또 적발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뭐 진단서 작성하고 뭐 차트 작성하고 하면 일반 보험회사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 뭔가 기망이 들어간 건지 파악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사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이 얼마 전에 이제 뭐 논의가 있었는데 이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다가 결국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 최종 반영되지 못했으니까 양형을 통해서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아까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고지 의무 위반 사례가 최근에 한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일단 워낙 사회에 만연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 의무 그 보험 사기에서 고지 의무 위반은 소극적 기망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기망의 지표이고 보험 가입 단계에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머릿속에서 앞으로 장차 보험 사기를 할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 고지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의 고의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서 보험 사기에서는 결코 감경 요소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중 요소로 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감경 요소에서는 이제 삭제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상대방 없는 뭐 동의 없는 공탁 이 부분은 이
예전엔 법이 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형사 공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피해 변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인적 사항을 알게 되면 동의를 받으려고 자꾸 또 가서 연락하고 괴롭히니까 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피해도 예방하면서 또 피해 변제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자 하는 타협안으로 2022년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상대방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까 말했듯이 이 제도가 시행된 거는 이 피해자를 보호하자,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하자라는 취지가 커요. 자꾸 피해자가 가서 동의해 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하니까 이제 피해자 관여하지 않고도 그냥 공탁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보험 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보험회사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신변이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상대방 동의 없는 공탁은 사실 보험회사에게는 무의미한 제도예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공탁해버리고 양형에서 형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경 요소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보통 보험 사기는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피해자가 처벌보는 의사를 밝힌 경우는 감경 사유가 맞아요. 뭐 그거는 형법의 원리상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보험사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 금액이 적은 보험사만을 골라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그 보험사로부터 처벌 bonon서를 받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가 10개인데 그중에 5개 보험사로부터 처벌 bonon서를 받았으니까 판사는 감경 사유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변제된 피해액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보험사들의 처벌 bonon 의사를 가지고 피해액이 큰 보험사는 그 의사에 반해서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내용을 다 이제 정리하면 이제 이와 같이 됩니다. 다 드린 말씀이에요.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 건데요. 이렇게 양형인자를 이와 같이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 의무 미행 이걸 좀 빼자. 그리고 요 뭐 고의 사고 부분 추가하고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부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문가나 보험 관계인이 가담한 경우를 추가하자. 그리고 이제 처벌 불원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공탁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는 방향으로 보험 사기에 특화될 수 있는 양형인자를 구성하자. 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양형위원회에게 드린 이제 의견이었고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도 아마 뭐 이럴 필요가 없다,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양형위원회로서는 이 보험 사기만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사기를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필요성을 이제 계속 이제 뭐 좀 여론을 환기시키고 양형위원회에다가도 이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니까 이제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널 토론 순서인데요. 오늘 패널 토론 좌장은 강남대학교 유주성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 교수님은 이제 보험법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한국보험학회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유주성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유주성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이 7월 23일인데요. 보험연구원 12층 컨퍼런스홀입니다. 대면으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기도 하고 지금 보면 줌을 통해서 화상 세미나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어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신 것을 보면은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검토에 대한 그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하태원 변호사님께서 보험 사기 양형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또 구체적인 어떤 양형 인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이제 토론이 바로 발생을 할 텐데요. 양형위원회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험 사기 양형 기준을 수정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요?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보험 사기 양형 기준을 양형 인자를 설정을 했을 때 보험 사기 범죄 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토론도 하시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좋은 오늘 이 컨퍼런스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토론자를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계시는 김경렬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박수로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협회에서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은 장기간 연구도 하시고 실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김희경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도 보고 계시면서 보험법 연구에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이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험연구원 보험법 연구실 실장으로 계시는 백영화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순서대로 지금 그런데 시간이 어, 지금 3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4시 20분까지인데요. 조금 시간이 좀 더 있더라도 한 30분 정도는 아마 토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황 보면서 제가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김경렬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보험 사기 양형 기준 관련 세미나 토론자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해서 보험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렬 변호사입니다. 하태현 변호사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일반 형법상의 어떤 사기와 비교해서 보험 사기의 특수성, 그리고 벌금형 위주로 이제 이렇게 선고되는 현재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보험 사기에 맞는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의 내용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실무에서 이제 보험 사기 관련 조사 업무에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각종 보험 사기 범죄 관련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보험 사기 강력 범죄 판례를 조금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 내용들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강의 내용에도 상당 부분 좀 포함됐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 강력 범죄 특수성을 보면, 우선 보험 사기 관련 전과를 저지른 자들이 다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보험 사기를 저지른 후에 금전 취득을 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마치 중독처럼 이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상해나 살해나 이런 강력 범죄를 유발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평계곡 살인 사건 있죠. 그러니까 실명도 공개됐던,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도 서울고등 2002호 2858호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보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범죄가 점점점 과감해지는 거를 좀 볼 수 있었고, 사견으로는 이제 이런 큰 사건,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내용도 아주 자극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어떤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험 사기가 아주 그러니까 정말 엄정하게 좀 다뤄져야 된다라는 논의까지는 또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건 자체만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나라는 논의까지는 좀 이어지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처럼 이 보험 사기가 마치 어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고 이런 높은 점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하는, 그러니까 인자뿐만 아니라 지금 방향에서도 좀 양형 기준에서 기본 유형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험사기 특별법 방지특별법 개정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인데요. 이제 보험 산업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뭐 의료 관련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관련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보험에 관련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험 사기가 치밀하게 준비돼서 저질러지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되는 보험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서 보험 상품을 좀 잘 알고 그리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보험 사기 방지법에서 좀 개정안을 좀 신설하려고 했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현재도 이런 개정안이 좀 논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이제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같이 이제 주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뭐 가평 앞서 말씀드린 가평계곡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이에 남편을 상대로 해서 이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그러고 소위 이제 뭐 엄녀인 사건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서울고등 2005 2488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남편, 친어머니, 친오빠, 동생 뭐 이런 가족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뭐 아예 뭐 실명을 하게 만든다든지 하여튼 그런 좀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대부분 이제 가족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판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던 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현직 경찰관께서 도박에 빠지셔 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좀 편취할 목적으로 뭐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제 보험금을 타는 데 성공을 하니까 점점점 정도가 강해져서 이제 친어머니를 상해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까지 갔던 뭐 대전지법 사건인데 2011 고압 59호 사건인데 이런 이처럼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건 정말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이처럼 보험 사기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정말 파국을 초래하는 보험 사기가 이제 보험 사기 강력 범죄의 좀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보험 사기 범죄는 일반 사기와는 좀 다르게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또 발표문에도 충분히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된 이후에 이제 횟수로 치니까 이제 8년이 지났던데 아직까지도 양형 기준이 안 돼 있고 또 발표문에도 있지만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 사기 범죄인데 기준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또 양형위원회에서 이걸 좀 들여다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뭐 발표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발표문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2020년 2년 기준으로 아까 그 거의 40% 38.9%가 이제 벌금형 이제 재산형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이 있지만 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보험 사기는 저지르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거는 어찌 됐든 뭐 단순히 응보는 아니겠지만 좀 '양형이 좀 강화돼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양형 인자에 있어서 보험 사기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뭐 깊이 있는 의견들이 발표문에 포함된 것 같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검찰에 계시는 분들이 좀 수긍할 만한 내용도 돼야겠지만 뭐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좀 마련되고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 기본적으로 그 양형위원회가 고려하고 있는 양형 기준을 보험 사기, 보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관계자, 보험의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센터 수리공이라든가 의료인, 보험 모집인 이런 분들에 의한 그 보험 사기, 보험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 발표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그러니까 사기와 보험 사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 사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이 지표화해서 이것을 따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부장입니다. 하태현 변호사님 발표 덕분에 저도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생보업계 보험사기 수사 의뢰건에 대한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본 보험사기 범죄의 판결 현황에 대해서 업계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생명사가 확보한 보험사기 형사재판 판결문 총 473건에 대해서 유형별 판결 결과 및 요지, 그리고 유무죄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좀 실시했습니다. 판결건의 수사 적발 시기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이며 개인 사건이 109건, 23%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병원 사건이 364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473건 중 유죄 판결은 266건, 무죄 판결은 207건으로 유죄 판결건은 벌금형과 기소유예 등 대부분 낮은 형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죄 판결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65건으로 24.4%, 벌금이 101건 38%, 그리고 기소유예가 100건 37.6%로 평균 4건 중 3건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부과됐으며 무죄인 건의 대부분은 검찰의 불기소건으로 약 73%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총 473건의 판결 중 무죄율이 가장 높은 사기 유형은 허위 진단으로 27건인데요. 유죄가 1건, 무죄가 26건으로 무죄율이 96.3%에 좀 달했습니다. 특히 진단은 의사의 전문적인 영역임에 따라 입증이 어려워 재판 과정에서 의학적인 다툼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무죄가 판결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판결 중에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은 허위 입원과 허위 수술로 유죄 판결률이 50% 이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 생보협회에서도 판결문 발급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2024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총 220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 67건, 그다음에 벌금형 약식명령이 9건, 불기소 결정서가 104건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보험 사기 사건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식 판결문 67건 중에는 징역형이 40건, 그다음에 벌금형이 17건, 기소유예 및 무죄 등이 10건으로 파악됐는데요. 징역형은 편치 금액에 따라 대략 1억 이하는 징역 10개월 정도, 그다음에 1억대는 1년, 1억 이상은 1년 6개월 정도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일률적이지 않았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도 6.7억 원을 편취한 병원 원무부장에게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는데 반면 이제 5천만 원을 편취한 환자에게도 동일한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하여 부산 이제 송도 지역 병원의 환자별 보험 사기 판결 내용을 좀 저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 강 씨의 편취 금액이 700만 원으로 판사가 벌금을 200만 원 선고했는데 같은 병원의 환자 양 씨는 편취 금액과 수법이 비슷한데도 2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어 판사가 다른 경우에도 또는 같은 판사의 판결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기준이 좀 이렇게 다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판결문에는 병원, 의사 및 원무부장, 그다음에 설계사 경력을 가진 이들도 다수 있었으며 일반 환자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1,000만 원대 이하라면 관련 보험업 종사자가 편취한 금액은 억 단위를 상회하는 등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사기는 의료인, 설계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가 개입된 순간 편취 보험금의 규모가 크나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험사와의 합의 및 공탁 제도를 이용해 형량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서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 사기 범죄는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법관의 재량으로 판결함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편취하였더라도 징역과 벌금 형량 선고가 일률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위원회에서 보험 사기 범죄를 그냥 일반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등 징역형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이 이제 검토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보험 사기 업무를 접하는 저로서는 판사가 내린 벌금형 금액 확정이 어떤 기준을 참고해서 내리는지 지금 궁금할 따름입니다. 보험 사기는 국민형 보험의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계약자 전체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그다음에 선량한 계약자들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동조하여 유사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 모반 범죄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요. 그 특수성도 또 이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범죄로 인한 재산상 그러니까 이익 가액 기준뿐만 아니라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인자를 반영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징역형뿐만 아니라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벌금형과 그리고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병가할 때도 일관된 판결의 기준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듯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 선고 시 원칙적이고 일률적인 판결 잣대를 적용한다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이제 향상될 것이고 보험 사기 범죄를 근절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발표하신 중에 약간 질문 사항이 하나 있으셔가지고 제가 다른 분 다 듣고 답변하는 것보단 바로 답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양형 기준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양형 기준표는 벌금형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벌금형이 적용되는 거 뭐 선거법 위반이었던가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거 하나만 양형 기준표가 있고요. 벌금 뭐 미수 뭐 그런 거는 양형 기준이 적용이 안 돼서 쉬운 말로 그 보험 사기에 벌금형을 선고하게 될 때는 양형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판사들이 어떤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기 기준으로 했을 때 내리는 벌금의 감이 있는데 이게 보험 사기로 분류가 되면 그래서 그 2천에서 5천으로 올린 게 나름 의미는 있죠. 나름 의미는 있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런 구체적인 이 표로 만든 테이블로 만든 양형 기준표가 없다 보니까 그런 벌금 양형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들쭉날쭉한다거나 판사마다 다르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금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사실 높고요. 만약에 그렇게 벌금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은 뭐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답변을 좀 해주셨네요.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 김희경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실무에서 보험 사기에 대한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판결이라든가 사례를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유죄 같은 경우에 낮은 형량이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무죄의 경우에는 허위 진단이라든가 의료인의 어떤 진단, 허위 입원 수술 이런 것들이 좀 입증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무죄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합의나 공탁을 통해서 형량을 낮추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도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시 결론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이 양형위원회에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좀 만드는 것이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배경화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보험연구원 배경화 변호사입니다. 우선 하 변호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아까 하 변호사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험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험 사기 범죄를 새로이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 평소에 이제 그 보험 사기 양형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좀 반가워서 그때 그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전문위원들이 검토하신 내용도 좀 찾아보고 또 올해 6월 달에 양형위원회에서 심포지엄도 열었는데 가서 좀 참석도 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양형위원회에서는 주로 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보험 사기 쪽 관련해서는 이제 그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지금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짝 좀 의문이 들기도 했던 것이 좀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 변호사님께서 이제 보험 사기의 특수성이라든지 그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성 또 양형인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보험 사기 양형 기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양형위원회에서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양형 기준이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토론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께서 그 보험 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보험 사기의 경우에 이제 일반 사기죄에 비해서 이제 벌금형이 높은 것이지 징역형은 동일하다. 그리고 현재 사기죄 양형 기준은 이제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 벌금형은 아니고 징역형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뭐 굳이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그 검토 보고 내용에 의하면 이제 보험 사기의 경우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 범죄와 본질적으로 같고 보험 사기에 한해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크지 않다. 또 일반 사기죄와 징역형의 법정형이 동일하고 피해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법정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달리 취급할 실익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이제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없다는데 그 전문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험 사기는 단순히 그 직접적 피해자인 그 보험회사의 어떤 재산권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보험 계약자 집단 전체 그리고 또 보험 제도와 보험 산업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법익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면 이제 일반 사기 범죄와 구분을 해서 별도의 양형 기준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를 하더라도 이제 보험 사기를 별도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2016년에 그 특별법을 만들 당시에도 보험 사기를 그 충분히 그 형법상 사기죄로 규율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율을 해야 되냐,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당시에도 굉장히 수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분류를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이제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 사기 감축과 예방에 기여하자 이런 취지로 특별법을 제정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고려를 한다면 양형 기준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보험 사기를 이제 일반 사기죄하고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그 현재 그 보험 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사기죄에 비해서 그 처벌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뭐 검찰이나 법원에서 특별히 뭐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일반 사기보다 좀 더 관대하게 처벌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아마도 이게 일반 사기죄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성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피해 금액도 아까 적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뭐 범행 방법이라든지 경위라든지 또 피고인의 전과 유무 같은 걸 놓고 보면 이게 다른 범죄에 비해서 그렇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처벌 수준이 낮게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취지를 고려를 한다면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반 사기죄하고 똑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험 사기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까지는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양형 인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보험 사기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형인자들 관련해서도 오늘 발표자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특히 그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의 그 보험 사기의 경우에 가중 요소를 정해놓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히 이번에 그 특별법 개정이 될 때
그 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 사기를 행할 경우에는 사실 적발도 어렵고 그 피해도 좀 커질 수가 있고 특히 일반 국민들을 이제 보험 계약에 유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가중 처벌을 해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당시 굉장히 여러 개의 법안들에서 이런 가중 처벌 조항을 신설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제 개정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정무위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법무부 의견이 당시에 그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문제는 법정형 상향이 아닌 양형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르더라도 저희가 이제 양형 기준에서 가중 요소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라는 가중 요소를 좀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양형 기준상 문서 위조죄나 통화 위조죄나 업무방해죄 등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이렇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이걸 이제 특별 양형 인자로 해서 가중 요소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보험 사기의 경우에도 뭐 공영보험 재정이라든지 전체 보험 계약자 집단 전체라든지 또 이제 사회 안전망의 이제 보험 제도를 흔들 수 있는 충분히 이게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중 요소로 좀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우리가 이제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 대한 논의도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원 양형 기준은 사실 구공판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구약식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되고 아까 방금도 얘기 나왔지만 이게 징역형에 적용이 되고 벌금형에는 그 선거범죄하고 교통범죄를 제외하고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식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벌금형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원의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처리하는 단계에서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이렇게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서도 보험사기 부분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좀. 뭐 굉장히 빨리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 다양한 내용을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사기와 보험 사기와 구별되는 보험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요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보험사기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보험 사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양형 기준이 좀 신설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배경화 변호사님은 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양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법원조직법 81조 이하에 신설된 어떤 조직된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신설된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81조의 7의 제1항을 보게 되면 법관은 양형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양형위원회의 이런 그 양형 기준을 왜 의미 있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양형 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법관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그 설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은 법관의 선고형 결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이 대법원의 어떤 판시라든가 설시 내용들을 본다면은 법적 구속력에 준하는 강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양형위원회의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태원 변호사께서 세 분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답변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은 폴로워의 질문과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질문을 좀 들어볼까요? 아니면은 예. 음. 미경 부장님께서는 께서는 너무 좋은 의견을 이렇게 많이 주셨고 특별히 이렇게 질의를 주시진 않은 것 같아서 여기 뭐 방청하신 분들 중에 질문 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한 6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플로어나 아니면은 줌을 통한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여기에 답변에 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김경열 변호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이렇게 판례를 이렇게 분석해서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제 재범 가능성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다. 또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 보험 범죄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양형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전과가 있다는 게 여기 보면 상습법이나 뭐 동정누범 또는 동정이 아닌 저 실형전과 이런 것이 이제 양형에 반영이 된다고는 하는데 보험 사기의 경우는 이런 이제 판례상 이런 그 전과가 계속 있는 사람 또 주변인을 상대로 한 범죄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양형의 가중 요소로 그걸 반영할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김희경 부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통계 분석을 하셨던데 그 통계 분석한 거를 이제 제 생각에는 양형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저도 양형위원으로 이제 서울고검장의 양형위원으로 검찰을 쪽 양형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해보면 그 준비하는 팀에서 통계를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통계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김기경 부장님이 통계 분석하신 것은 양형위원회가 조금 싫어할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양형위원회 구성은 법원, 검찰, 변호사 뭐 대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꼭 법원 쪽에서 생각하는 대로 결론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통계 그 조사한 것을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고 그게 이제 물론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죠? 이 현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는 제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같이 양형위원회도 내리고 검찰 그저 백영하 변호사님이 검찰 쪽에도 자료를 보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료를 검찰 그 준비하는 거기도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같이 토론이 왜냐하면 양형위원회만 보내줬는데 양형위원회 생각이 기분 나쁘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검찰 쪽에 똑같은 자료를 주면 어차피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공론에 장에 놓으면은 당장은 안 내더라도 다음에 또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 또 백영화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그 들으면서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과연 그러면 양형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득을 하려면 굉장히 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서 통계적으로 어떻다 또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인을 상대로 한 게 그러면 뭐 보험 사건 뭐 예를 들면 실형이 선고난 100건 중에 주변인을 상대로 한 게 그러면 60%, 60%, 70%다. 뭔가 이런 통계적인 제시를 해주면 설득력을 가지는 거죠. 사실 그러려면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되면 더 설득력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백영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중에 벌금형이 이제 보험사기에 벌금형이 많은데 지금 그건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아까 교통사고에서는 저 벌금형에 따른 이제 그 양형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제한하는 거죠. 보험사기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뭐 예를 들면 뭐 전체 60%가 되는데 이 보험사기에도 벌금형에 대한 구형 기준, 양형 기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한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법원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생각해 보기에 지금은 그렇게 설정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하니 다음에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보험 사기에서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으니까 너무 복잡하면 또 채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 다시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고, 그게 뭐 당장은 양형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되면 검찰 쪽에서 사건 처리 기준에 또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드려보고 안 되면 또 다음 단계, 낮은 단계로 접근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는 아닌데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형사재판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보험 사기 같은 경우가 좀 유독 재범의 비율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 경과를 보면 다들 무서워하면서 이게 되나 그러면서 한번 했다가 보험금을 받고 나면 야 이거 쉽네. 특히 이제 산재보험이 또 그런 면이 좀 있는데 한번 받아보고 나면 야 세상에 이런 꽁돈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자꾸 반복하게 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정 그 재범을 양형 기준에 반영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일반 사기 양형 기준에 보면은요 동정 전과는 아까 말한 제가 일반 양형 기준으로 가중 요소로 되어 있고요. 이제 동종 범죄인데 누범인 경우에는 특별 양형인자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특별 양형인자하고 일반 양형인자는 무게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누범이 아닌 동종 범죄에 관해서도 이제 특별 양형인자로 넣자라는 주장이 가능할 텐데 뭐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런 범죄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설득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동종 범죄에 대한 재범은 일반 양형인자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만약에 저희가 또 강하게 얘기한다면 그거를 이제 특별 양형인자로 넣자라는 주장은 뭐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금형 양형 기준에 관해서 아까 백영하 변호사님하고 이제 김영대 이제 검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징역형에만 국한해서 양형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뭐 할 거는 아니니까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는 어떤 현실과 특히 보험 범죄 그 방지 특별법에 벌금형 양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보험 사기에 있어서 선고법 위반이나 뭐 교통사고와 같은 벌금형에 관한 양형 기준표를 설정해 달라라는 주장은 나름 합리성이 있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다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김영대 변호사님이셨는데요. 보험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또 계신 분이셨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저기 그 판사의 이제 벌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는 어느 정도의 벌금형에 대한 기준이 지금 조금 있으신 거죠?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검찰은 이제 사건 처리 기준이 공개되지는 않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검찰 내에만 있는데 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그거는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사실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판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를 들면 판례 분석을 해보면 어떤 뭐 피해액이 얼마인데 뭐 벌금형이 얼마다 이렇게 선고됐을 때 그게 법원에서 그렇게 선고했다는 것은 대부분 검사가 그렇게 구형했기 때문에 판사님도 그렇게 대부분 같은 형으로 선고를 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은 검찰의 사건 처리 기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것은 더 상향해서 뭐 구형을 할 필요 있다. 이렇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금 더 그거는 뭐 사건 처리가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할 거고,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낮으니까 좀 더 높이는 뭐 어떤 점에서 더 높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발표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든가 뭐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하겠다고 하는 그런 면이 있고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바람이 있고 또 우리 김영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고려가 된다고 해도 보험사기 양형 기준을 양형위원회가 또 이렇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어떤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검토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발표자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 그리고 축사와 좋은 토론을 해주신 김영대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폐회사는 우리 백영화 변호사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실 어제 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오늘 날씨가 안 좋으면 많이들 오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날씨도 도와주고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공론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께서 많이 좀 널리 퍼뜨려 주셔서 그 양형위원회에서 이 얘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좀 많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